여기는 바로 경복궁 옆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이 국립민속박물관은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눈치챈 친구들 있을 텐데, 맞아요. 바로 1학기 때 왔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챘죠?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 또 살았던 집의 모습은 오늘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도구로 생활을 했을까?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너무 궁금하죠? 시대마다 달라졌던 도구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 역사 속으로.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생활 도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주변에 자연 환경밖에 없었으니까. 동물의 가죽이나 풀잎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고요. 먹을거리는 열매를 딴다든지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을거리를 얻었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 이런 데서 살았었죠. 이 시기에 사용한 대표적인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책에서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주먹도끼는요, 한쪽은 이렇게 손으로 감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생겼고, 다른 쪽은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가지고요, 물건을 자르거나 또 이렇게 땅을 팔 때 쓸 수 있었어요. 마치 만능도끼, 이 시기에 만능도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안가나 강가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조개도 잡으면서 강 근처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길렀었어요. 이 시기에 수확한 이 농산물들, 수확물들을 담아두는 것이 필요했겠지요. 이때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명한 빗살무늬 톡이에요. 그리고 동물의 뼈를 다듬어가지고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차 우리 조상들은요, 청동과 같은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귀한 거였죠. 거기에다가 다루기도 어려워요.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무기, 장신구, 또 제사를 지내는 도구를 만드는데 주로 쓰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도구로 대표적인 게요, 바로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청동방울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기에 농사를 지을 때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기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진 청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농사 짓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작은데 참 신기하거든요. 토기에 수확물을 담는 모습도 담겨져 있고요. 따비로 땅을 이렇게 가는 모습도 담겨져 있고, 괭이로 땅을 파는 모습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보면요, 위에 구멍이 나 있어요. 요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했던 흔적이 또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뭐였어요? 그쵸, 바로 의식주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 요렇게 합쳐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옛날부터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했었거든요. 우리 아까 봤었던 그 톡이 있죠? 그 톡이가 이렇게 수확한 것들을, 곡식들을 이렇게 담아두기도 했었지만 거기에 물도 넣고 조개도 넣고 그래서 국물을 먹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게 바로 시루인데요.
시루는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김으로 생선도 쪄먹고 떡도 쪄먹는데 사용을 했죠. 우리가 요즘에 만두를 쪄먹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까이에 있는 두 개가 바로 가마솥입니다. 이 솥에는 주로 밥을 해 먹었었는데요. 철로 만든 이 무거운 솥뚜껑을 이용해서 쌀이 골고루 익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죠. 선생님은 이 가마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솥뚜껑 삼겹살이에요. 그게 또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자, 이제 옛날 사람들의 주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집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집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 이런 데서 살았었죠. 또 움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움집은 땅을 이렇게 파서 기둥을 세우고 비바람을 막으려고 또 그 위에 풀, 집 이런 것들을 덮어서 움집을 만들었어요. 한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에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땅을 파지 않고 통나무를 네모 모양으로 쌓아가지고 귀틀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초가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기에도 어때요? 나무와 흙을 이용한 것 같은 느낌 들죠? 맞아요. 이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또 여기 지붕을 봤더니 어때요? 이게 다 볏짚인데 이 볏짚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그 쌀의 열매, 그 줄기, 이 줄기 부분이 바로 볏짚이에요. 한 해 농사가 끝나면 그 볏짚으로 새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초가집에는 움집과는 다르게 마루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용도에 맞게 나누어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화장실처럼 전기, 수도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화장실이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마당도 굉장히 넓죠. 이 마당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또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보니까 정말 고추를 말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을 기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장독대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 집의 이름은 뭘까요? 맞아요. 딩동댕 기와집입니다. 이 기와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붙여진 걸까요? 흙을 구워서 기와를 만듭니다. 그 기와로 지붕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해서 기와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이 기와는요, 튼튼하고 또 불에 탈 걱정이 없어요. 또 썩지도 않아서 초가집과는 달리 지붕을 굳이 해마다 바꿀 필요가 없었죠. 우리 이렇게 모형으로만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죠. 기와집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내도 백인제 가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북촌 산책, 북촌을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만 따라와요.